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수지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런 얘기 되어 있죠. 그러면 P이면 Q이다 이런 형태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진리집합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좀 P 진리집합이 Q집합이 딱 포함되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주어진 식에 좀 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1-k는 이걸 제로 이렇게 처리돼서 그러니까 대입한 거죠. 계값은 1입니다라고 해서 이론만 되어 있다면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B의 부분 집합이니까 1, 2, 3, 4, 5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A를 좀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1, 3, 5라는 원소를 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2, 4 카운팅 되는 거니까 2에 제곱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몇 개다? 4개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부분 집합 개수 질문 던지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A가 좀 주어져 있고요. 원위의 점에서 이 접선의 방식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거 거의 공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대입을 해서 3x 플러스 4y는 25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원과 접할 때 B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나요? 그럼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x-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25 마이너스 c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반지름근을 이게 루트 씌워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죠. 중요한 부분들은 이 원 부분하고 이 가서 이제 접선을 이렇게 될 때 만나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입니다라고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뒤에 부분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4, 마이너스 3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이 부분들이 반지름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3제곱 4제곱 하니까 5분의 처리되고요. 4를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5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5분의 25 처리해서 5입니다 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가 이제 5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C 값을 구하라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데 지금은 반지름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방금 이렇게 좀 처리해서 5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죠? 직선과 원 사이의 관계 문제풀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접근해 간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이할 문항은 4번입니다.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PQR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P는 Q가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해두면 원래 P는 충분 조건은 집합이 포함 관계로 조사하면 되죠. P는 충분 조건이니까 P 명제가 Q 명제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진리집합 안에 포함되는 이런 형태의 포함 관계를 표시해야 되겠고요. R은 P가 또 필요 조건이다 하니까 R 집합은 필요 조건이 더 큰 집합이죠. P 집합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Q집합하고 R집합에 P집합의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P라는 명제 진리집합이 이제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으니까 3이라는 원소 부분들을 이렇게 좀 각각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해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a제곱 마이너스 1 이 부분이 3인 것부터 제곱적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a 값이 2하고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얻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q집합은 뭐가 얻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3에다가 b 여기는 여전히 이거 집합 표시해야 되는데 3b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집합은 A값이 2가 되니까 2, 2b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b 이런 형태가 처리돼서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쪽 뒤에 있는 R집합에서도 3이라는 원소가 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2b 부분이 3이 돼야 되는 마이너스 2b가 3 돼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A값이 2일 때 B값은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얻었고요. 그다음에 A값이 마이너스 2일 때 B값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그런 것을 얻었습니다. 일단 최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현재까지는 위 부분 좀 선택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A집합이니까 B가 3인 경우도 조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A제곱 마이너스 1 부분들하고 B가 3이다 이렇게 조사해야 되겠고요. 뒤 부분들은 또 A하고 3A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다시 R집합에 또 3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B가 3이라는 조건에서 D를 풀려게 되면 A가 3 또는 A가 1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이쪽이 3인지 뒤쪽이 3인지 모르니까 두 가지 좀 나눠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죠. 이때 그러면 3, 3 해서 이제 6, 2분이 더 큰데요. 현재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A집합 쪽에 이제 구성에서 다 끝났으니까 B집합 쪽을 이제 조사를 해가면 되는 건데, 그거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아이쿠요. 이게 뭐지? A가 3인 경우 이렇게 조사해야 되는데, A가 3인 경우는 이미 조사가 끝났죠. 그럼 3A가 또, 그럼 이제 또 3AB 이렇게 될 때, AB가 3인 경우. 근데 이것도 문제가 좀 복잡한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A가 3인 경우만 조사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AB가 3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경우라면, 뒤에 있는 부분들, 앞에 부분들 풀어야 되는 부분이 좀 난해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이것도 그래도 조사를 좀 해야 됩니까? A가 3인 경우는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A, B 값이 3인 경우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거 집합에서 요즘 구성에서 나올 요소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또 앞쪽 부분에서도 3이 되는 요소를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뭐 결국은 뭐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이거나 B가 3이거나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그렇다면 3, 3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 가장 큰 값이었다. 정답 6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해야 될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원소인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이거 어느 집합이죠? Q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R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Q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좀 처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B가 3인 것도 이제 Q집합 맞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3인 부분들, 요거 좀 이게 A가 3인 부분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이미 조사가 된 부분들이니까, 그죠? 이렇게 Q를만 중심으로 잘 처리해도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이쿠, 뭐 간단해 보이는데 은근히 연산이 좀 길어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이 좀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 주어져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는 짝수 집합, B는 10의 약수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구하려면 뭐 연산을 좀 하라는 얘기겠군요. B의 여집합,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고쳐가면 되겠고요. 국어의 여집합에 다시 아이고 여기 여집합이 많습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죠. 뭐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해주면 B, A가 되겠고요. 교집합은 합집합 이렇게 처리돼서 살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배 법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에다가 A 교집합, B 여집합 처리해가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뭐 공집합이니까, 결국은 이제 뭐 A 교집합, B 여집합. 이건 간단히 쓸 일을 뭐 상당히 복잡하게 해놨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A 집합이 뭐 짝수인데 10의 약수 부분을 빼야 된다 이런 얘기죠. 2, 4, 6, 8, 10 이렇게 짝수 있었는데 이곳에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집합이죠. 10의 약수 부분들을 빼야 되니까 2, 10 이런 거 빼주면 되는가요?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6, 8 이렇게 짜면 나왔고요. 이때 이제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18입니다 라고 해서 1번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집합 연산 물어본다 라고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죠. 차집합 부분들 고쳐가는 부분들 꼼꼼하게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모르간 법칙도 적용해서 풀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분배 법칙 적용하는 부분들, 연산 뭐 간단해 보이지만 그래도 질문하는 내용들 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꼼꼼하게 좀 점검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K 집합이다 라고 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값을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6의 배수하고 15의 배수 이렇게 되려면 교집합을 구하려면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3, 2, 6, 3, 5, 15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뭐 A, M 부분들은 A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30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에 포함되려면 M 값의 소값을 구해야 되려고 했죠. 그럼 제가 가장 작더라도 일단은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M은 좀 30 정도는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 좀 들어가려면 32 배수에 들어가려면 뭐 62 배수, 90 배수 뭐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가장 작은 거는 30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합집합한 요소들은 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뭐 12 배수하고 18의 배수들은 공통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6, 22, 63, 18 이렇게 되는 거니까 6의 배수가 되는 거죠. 원래 이제 합집합을 구했을 때, 이 합집합을 구했을 때 이 부분들은 뭐 하나의 배수의 집합으로 표시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각각의 집합이 이제 공통적인 요소들로 이제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들이 이제 6이 있는 거고, 6의 배수를 쭉 진행하게 되면, 뭐 이게 12 배수의 집합도 이제 6의 배수의 집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8의 배수의 집합도 당연히 6의 배수의 집합이 이렇게 포함되는 거니까, 둘을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쭉 이 부분들이 포함되려면 6의 배수 되죠? 사실 뭐 6의 약수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건데 일단은 이 값이 좀 가장 컸을 때 6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 계산 결과는 30하고 6을 더하기해서 정답 36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배수의 집합은 뭐 교집합 부분들은 뭐 공통 부분들은 좀 처리가 되는데 이 합집합 부분들이 좀 항상 좀 문제가 되죠. 하나의 집합으로서 이제 표시가 좀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대신 이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려면 최대 공약수 형태의 배수 집합에는 포함될 수 있겠다. 이런 성질들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보기에서 P가 Q에 의한 필요충분 조건 진리 집합을 또 했을 때 필요충분 조건이면 같은 집합이 돼야 되는 거죠. 같은 집합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기억은 뭐 P 명제는 좀 결과가 딱 나와 있고요. Q 명제 부분들이 절대값 부분들 이렇게 좀 처리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 X-Y보다 좀 커야 되려면 어떻게 되죠? 주어진 부분들이 X 이게 양이라면 양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좀 크다라는 얘기는 X-Y 이 값이 0보다 작을 때 성립하는 이론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Y 값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똑같은 부분이 되겠죠. 기억이 좀 해당 사항이 되겠고요. 니은은 해석이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절대값에서 더하겠는데 0이 된다는 얘기는 0이고 0 제곱해서 더하게 때도 0이고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똑같은 뜻이 되죠. 이건 뭐 X, Y 두 개의 값이 모두 0입니다 이런 뜻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어이구 이게 0이 아니다 이런 해석이 좀 불편한데 이럴 때는 이제 그러면 큰 틀에서 뭐 대우를 보면 되겠죠. 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이런 부분들이 크다 반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 y는 0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값 부분들이 0보다 작을 일은 없죠. 이때는 0이고 0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 이때는 0 또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집합이 더 큰 그러니까 뭐 q 명제 부분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 개의 진리집합이 같은 부분들은 기억, 니은 이렇게 두 개를 좀 골라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디귿 부분들 약간 아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해석하기가 좀 불편할 때 대우를 이용해서 좀 식을 좀 다시 써놓고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 100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A를 신청한 사람, B를 신청한 사람 수 이제 128명 이렇게 나왔는데요. 모두 신청한 사람 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최소가 될 때는 항상 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A 원소의 개수, 그럼 A라고 할까요? B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합하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좀 빼야 되는 거죠. A 합 B의 이제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이제 구해가게 되면 교집합 부분들을 빼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이게 좀 100명이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이 최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X를 그러니까 둘의 합이 이제 128이니까 128에서 100을 이렇게 빼서 28입니다. 이렇게 구해간 것이 뭐 최소값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뭐 그럼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 그럴 때는 뭐 큰 집합 안에 작은 집합이 들어가야 되는데 각각 어느 집합이 더 큰지는 모르고 합이 128이 됐으면 두 집합이 이렇게 같아지면 되는 거죠. 뭐 먹지 않게 돼서 됐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럼 이제 절반이니까 60 298 이렇게 되는 건가요? 248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64명입니다. 그러니까 64 해가지고, 똑같아지는 이런 경우, 교집합이 가장 커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최대값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이 둘 값을 좀 합하라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80에 92가 되는 거예요? 정답 92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합집합 부분들, 합집합이 뭐 전체 집합이 되가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집합이 제일 작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이제 양쪽 이렇게 포함하는 이런 경우. 벤다이그램에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해가는 부분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하고 B가 다음과 같은 서로소와 관계 있나요? 그러면 A 여집합하고 B하고 교집합이 안 생기는 이런 서로소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A 집합 안에 B 집합 이렇게 포함된 이런 결론을 내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기에서 골라달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포함 관계가 좀 알려져 있으니까 해석이 좀 쉬운 것 같습니다. B만 기억 부분일 때 B만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집합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니은은 A의 여집합, 합, B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은 이런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하면 되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데 A 교집합 B 부분들이 이제 B가 되는 거니까요. B의 여집합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귿을 풀 때는 A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A 여집합, 교집합 B가 이제 공집합이 되가는 거죠. 벤다이그램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금방 좀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하고 합했으니까 결국 A가 돼야 되는데 B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좀 잘못된 그런 내용. 그렇다면 기억니은이 답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서로서라는 뜻 자체가 이제 교집합이 안 생기는 부분이니까 이런 관계라면 이걸 가지고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서 포함 관계를 좀 확실하게 이제 조사해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연산이 좀 풀이해가는 것들이 좀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함 관계를 좀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풀이를 진행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직선을 원점과 yX에 대해 대칭이 되는 직선을 L1, L2라고 하겠습니다. 원하고 또 교점계수 구해야 되는 거니까 뭐 L1, L2를 좀 빨리 구해야 되겠죠. L1 부분들 구하려면 원점의 대칭에 들어간 거니까 X보호 바뀌어야 되죠. 그럼 Y보호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형태에서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L2 부분들은 Y는 이꼴 X 대칭이니까 XY 문자 자체를 바꾸면 되죠. 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L1, L2 좀 돼 있고요. 이때 이제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가 되는 거죠.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라면 당연히 뭐 점과 직선 거리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 좌표가 그러면 이제 0,4가 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하고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그 부분들이 이제 반지름 루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L1하고의 관계를 좀 물어보면 루트 1, 4 처리가 되겠고요. 0 그다음에 4를 대입하면 8-3 이렇게 처리돼서 절대값 씌워가는 거니까요. 루트 5가 되겠죠. 반지름 길이하고 이제 같아지는 거니까 교점 개수는 뭐 한 개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L2하고 관계를 물어보게 되면 4에다가 더하기 1 처리해주면 되겠고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y 4에 대입하니까 4-3 처리해서 절대값 표현하니까 루트 5분의 1이 되겠죠. 이건 이제 루트 5보다 작은 그런 내용이니까 반지름보다 좀 작게 되는 이런 내용이니까 뭐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두 점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 교점 개수는 3개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원점 대칭이동, y는 이꼴 x 대칭이동, 뭐 대칭이동 이런 좀 알아야 되겠고요. 가볍게 처리해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통해서 반지름보다 크냐 작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점 개수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이론 적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하고 B가 주어져 있습니다. Y축에 있는 점, 그 다음에 X축에 있는 점, 마이너스 1 위에 있는 점, 어이쿠, 그래서 뭐 길이들을 쫙 화려하게 구해가는데요. 뭐 길이의 최소값 물어보는 것은 사실 뭐 기본 이론 틀은 이런 거죠. 직선에 대해서 거리 최소를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한 점을 좀 이렇게 대칭 이동해가지고, 이제 요 거리하고 같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이 거리가 되려면 직선 거리로 가야 되겠다. 이게 대칭 이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AP, PQ 길이 최소가 되려면 이렇게 좀 대칭 이동해서 A' 좌표 이런 식으로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A' 좌표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건 Y축 대칭 이동에 있으니까 X보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2,5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점도 Y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RS, S, B 이렇게 좀 최소가 되려면 또 대칭 이동해서 이제 구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좀 대칭 이동해서 B' 좌표.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Y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X 좌표는 변함이 없는데요. Y 좌표가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차이가 3이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니까 3만큼 더 내려가는 그 곳이니까 뭐 중점 형태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처리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마이너스 4 이런 형태에서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두 좌표 구해서 그러면 이제 대칭돼 있으니까 이런 길이 그런 다음에 이런 길이 되는데 아이쿠 그러면 이제 점을 하나 좀 마저 더 대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대칭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있고 그러면 두 번 대칭하는 거니까 일단 X좌표는 변함이 없고요. Y좌표가 5가 돼 있는데 또 마이너스 1 부분에서 대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차이가 6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여기 되면 이제 중점 부분이 마이너스 되는 거는 해결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길이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또 꺾여지는 부분이니까요. 어이구 B도 또 다시 한번 또 대칭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가지고 9,4에서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쭉 올라간 이런 부분들에서 두 번째 대칭 이동한 부분들, 두 번째 대칭 이동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직선 거리로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가는 것이 문제의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루트에 이제 11제곱 더하기 1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11루트 2에서 3번이 답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이쿠 대칭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기본적인 기본 개념 틀 가장 기본 개념 대칭 이동해서 직선 거리를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되겠고요. 대칭 이동하고 그다음에 또 y는 마이너스 1 대칭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조심. 그 다음에 나온 결과 또 대칭 이동하고 이것도 대칭 이동 또 갖다 놔서 이제 최종 직선거리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문제 이론들 바르게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좀 발휘해가면서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 A가 주어져 있습니다. 직선과 토로단 두 점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만나는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양끝으로 하는 또 원을 좀 만들고요. 겹치는 부분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일단 좀 원을 좀 정리해서 x-2의 제곱, 그 다음에 y-3의 제곱, 완전 제곱돼 있으니까 여기 뭐 구해서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좌표를 좀 잡아서 처리를 하게 되게 되면 뭐 중심 좌표가 2,3의 반지름 3 되니까 이렇게 2인 부분에서 접하고 중심 좌표 3 되고 이런 형태로 대략 좀 그래갈 수가 있겠죠. 자, 근데요, 뭐 직선 방정식이 마이너스니까 여기 2,0을 좀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1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지나는 부분들이니까 아이고 그나마 좀 수월하군요. 그죠? 여기 이제 2,3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나니까 이게 90도 되는 이런 형태를 좀 재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원을 좀 지름을 하는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원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 반원이 그려지는 거고요. 겹치는 부분에 있을 때 큰 원에 대해서는 요게 이렇게 뭐 4분원의 이 일부분 이렇게 돼가는 거죠. 요거는 그러면은 4분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에서 밖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 필요한 부분들을 좀 따로따로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작은 원의 반원 부분들을 구해가려면 반지름 길이가 좀 필요한 거니까요.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x-y-1 이꼴 제로 되겠고 중심 좌표 2,3 이렇게 통해서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2분의 이 지워 소거되고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거리가 되는 거겠고 이 거리가 이 루트 2분의 3 되겠고 요게 반지름이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또 루트 2분의 3 이렇게 해서 거리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작은 반원 넓이라는 것은 반원이니까 2분의 1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2분의 루트 3 제곱이니까 2분의 9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4분의 9파이에서 결과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큰 원의 일부분들 구해가는 부분들은 4분원이죠. 4분의 1, 4분의 파이 처리해주면 되겠고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 9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거기서 이제 삼각형을 빼야 되는 거죠. 2분의 1에 3, 3 곱하니까 또 2분의 9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이런 내용들. 요 둘을 좀 더하게 해야 되는 거죠. 4분의 9파이 더하기 4분의 아이고 파이를 두 번 썼네요. 아이고 바보같이 4분의 9파이 빼기 2분의 9 이렇게 처리됐으니까요. 뭐 2분의 9파이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뭐 2분의 9를 좀 공통으로 좀 처리해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파이 마이너스를 해서 계산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번이 좀 정답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 주어진 상황 정확히 좀 잘 판단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하고 좀 풀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요소가 보이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원 부분들 나와 있으니까 정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직선하고 관계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빨리 이런 부분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만나는 이 접현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구하기 이전에 도형의 위치 관계를 뭐 이렇게 수식을 통해서 근데 이제 너무나 좀 확인해 좀 보이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메모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게 되면 이거 뭐 90도 된다는 이런 사실들을 뭐 조사를 안 해도 금방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조금은 그 위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짝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풀려고 여러분들도 연습장에다가 좀 원 같은 그려가면서 좀 해결해가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양의 실수 A, B, C에 대해서 보기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좀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의 실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산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겠죠. 통분을 해서 좀 처리해서 식을 좀 이렇게 살펴봐달라 이런 얘기가 뭐 기억인 것 같습니다. 되죠. 양변에 뭐 크로스 해가지고 곱하기 가면 되겠죠. A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부분들 하고 여기는 A, B 부분 되어 있는데요. 제곱하게 되면 이제 전개 또 이항시켜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이런 처리가 되는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있잖아요. 이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기억 부분들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은 부분들은 뭐 제곱하면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2 루트 AB 되겠고 여기는 뭐 A 더하기 B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 소거되면은 뭐 소거되는 거니까 뭐 2 루트 AB 이 부분들이 0보다 큽니까? 이렇게 질문 던질 건데 양이 실수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0이 나올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은 어떻게 가는 게 또 좋을까요? 제 생각엔 뭐 주어진 식을 일단 2배를 해서요. 2B, 2C 이렇게 쳐서 2 루트 AB 2 루트 BC, 2 루트 CA 이런 형태를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식을 또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뭐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A 더하기 B의 뭐 산술기압 평균 또 산술기압 평균 산술기압 평균 이런 형태로 좀 써져 있는 거니까 이 부분도 맞습니다라고 해서 답이 가능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되면 정답 니은 디귿해서 답해 가는 뭐 절대 부등식과 관련된 이론들 근데 이제 뭐 약간 좀 이제 식이 좀 살짝 좀 변형된 그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약간의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던 이론이랑 접목시켜가는 부분들이 우리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수직 다루기 형태의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자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 집합 A는 원소가 좀 5개로 되어 있고요. 원소의 총합은 34가 되겠습니다. 상수 K에 대해서 B 집합은 A 집합의 원소에다가 전부 다 2K를 좀 더하게 해서 좀 만들어진 집합이죠. 알겠습니다. 2차 집합 B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고요. A 집합하고 B 집합은 이제 교집합 원소가 4, 6, 12가 되어 있군요. 그럼 이제 교집합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교집합 부분들 4, 6, 1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원소 좀 2개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원소의 총합이 56이다. 아이쿠 그러면은 뭐 A 집합의 원소의 총합이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요. 34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겠죠. 34에다가 그 다음에는 B 집합의 원소의 총합은 똑같은 원소에다가 2K들이 좀 더 있으니까 34 더하기 원소가 5개 있으니까 10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A 집합의 원소의 총합, B 집합의 원소의 총합. 그 다음에 이제 겹치는 부분을 좀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22를 이렇게 뺀 결과가 56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겠습니까? 그러면 68에다가 10K는 그럼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10K는 68에 가서 빼면 되는 거죠? 여기서 해주면 이제 78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군요. 뭐 K 값은 그러면 1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원소들을 다 2씩 좀 더하기 해서 좀 만든 거니까 4에다가 지금 A 집합의 원소가 4가 있다고 치면 2 더하기엔 6 이게 B 집합이 있어야 되고 있고 6이 있으니까 또 8이 있어야 되겠고 12가 있어야 되니까 14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좀 생각하게 되면 12가 있어야 되니까 10이 있어야 되겠고 6은 4가 되겠고 4는 또 이 원소가 좀 있어서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 4 이렇게 되겠죠? 원소들 이제 2개씩 합해가는 그런 특징이 좀 잡혀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A차 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를 좀 찾아달라는 얘기 2하고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 원소의 곱을 구해달라. 그럼 이제 20입니다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에이 괜히 좀 긴장을 했네요. B집합의 원소 부분에 이제 전부 다 2K 더하기 돼서 살짝 긴장했는데 뭐 총합을 가르쳐줬으니까요. 주어진 총합하고 연결시켜가면 되겠습니다. A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의 총합 뭐 굳이 문자 A, B, C, D 이렇게 문자 안 써도 되겠죠. 전부 다 합하는 거니까 똑같은 원소에다가 2K, 2K 5개에다 10K 그다음 겹치는 부분 빼고 해서 이제 그 결국 56 처리해주면 자연스럽게 K 값 얻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 공통적인 겹치는 숫자 이 부분들은 이렇게 좀 서로 계속 2씩 더하기 빼기 돼 있다는 사실들 때문에 이렇게 더하기한 이런 숫자들 생기면서 B집합 만들고 또 빼면서 있어야 되는 거니까 A집합 만들어서 H차 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어떻게 풀어갔는지, 뭐 주어진 정보들을 어떻게 이용해 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살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5번입니다. 좌표 평면의 기울기가 A인 기울기는 양수군요. 직선 L1과 기울기가 B인 L2가 원 넓이를 4등분한다. 아이고 4등분한다요?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원 넓이를 4등분한다. 일단은 뭐 2등분 하려면 이제 중심을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4등분 하려면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되니까 이거 직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어디를 지난다. 원의 중심인 1,4를 지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A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하나 A 이렇게 처리가 돼 있다면 뭐 수직이니까요. 뭐 굳이 기울기 B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수직을 좀 세워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1은 y는 이퀄 기울기 a에다가 x-1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L2는 그러면 이제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에 x-1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L1이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둘러싸인 또 넓이 s1, s2 되겠고요. 합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1,4 지나면서 아이코 요 부분들은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가 y절편의 음수가 되니까 자, L1에서 나오는 좌표들을 구해가야 되면요 y는 ax 플러스 4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됐을 때 y절편 자체가 이제 0,4 마이너스 a에서 하나 좀 구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y에다가 0을 쓰게 되면 이항시키면 나누게 해야 되는 거니까 부를 좀 이렇게 바꿔가면 되겠죠.
0에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S1 넓이를 구하면 되죠. 뭐 2분의 1에다가 이 부분하고 이제 좀 곱하기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또 이게 지금 이게 음수였으니까 부를 좀 바꿔야 되니까 A분의 4-A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넓이를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L2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 A분의 1 X 플러스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플러스 A분의 1이 되는 거예요. A분의 1 플러스 4 이렇게 처리 되겠고 그럼 이제 절편 부분들을 좀 구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렇게 좀 수직되는 거니까 이거 뭐 둘 다 양수가 되는 거니까 좀 관계없이 풀이가 진행되겠죠. 그러면 이제 y절편은 0, 이걸 또 통분해서 4a 플러스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게 더 좋을까요?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x절편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항시키니까 a분의 1 x는 a분의 4a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또 이렇게 지워지니까 4a 플러스 1, 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S2 넓이를 구하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뭐 길이 두 개를 좀 열심히 곱하게 되는 거예요. A분의 4A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모양으로 좀 얻어져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S1하고 S2를 좀 더하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2분의 1 좀 공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A도 공통이죠. A분의 1.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4-A의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이 된 건가요? 어이쿠, 재미난 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A제곱 16A제곱 해서 이제 17A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16일 해서 17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8A 마이너스 8A 플러스 8A가 소거되는 이런 형태가 식이 되겠죠. 그럼 이제 2분의 17 공통 튀어나가고 오히려 A 가서 나누게 해주면 A 더하기 A분의 1 모양이 얻어져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자가 좀 역수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최소값 구했죠?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되는 거죠. 2분의 17에다가 곱하기 2 루트 1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넓이 자체의 최소값은 얼마입니다. 17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식이 얻어진 상태에서는 뭐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거니까 그냥 차분하게 뭐 이렇게 좀 어이쿠 넓이 4등분 한다는 게 서로 수직된다 중심진하다 요런 요 개념만 좀 돼 있으면 되겠죠. 자연스럽게 직선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B를 쓰지 않고 이렇게 좀 한 부분은 기울기를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 수직 관계입니다라는 것을 이용한 풀이니까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써서 식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면 되겠고요. 뭐 절편 구해가는 부분들이 어렵지 않은데 부호가 좀 이제 음수 이렇게 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 좀 부호를 좀 잘 조심해 가지고 S1 좀 만들면 되겠고요. S2는 뭐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식 특징에서 뭐 산술기하 평균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잊지 말고 좀 정확하게 잘 공부해서 실수 없이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대단한 이론들이 관여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수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긴 문장에서 좀 대체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돼서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렸으니까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을 y는 equal x에 대해서 대칭에 이동하는 원을 C'이라고 좀 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동시에 접하는 직선 중에서 절대값이 기울긴 방식을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직선에 대해서 y는 equal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중심 좌표가 6,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으면은 좌표가 좀 바뀌니까 4, 6 해서 이제 위쪽에 이렇게 좀 원이 나오겠죠. 중심 좌표가 6, 마이너스 4에다가 이쪽은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4, 6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이 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동시에 접하는 건데 기울기가 좀 커야 된다면 이렇게 공통 내접선 형태로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절대값이 가장 큰 거니까 기울기가 이제 가장 음수인 이런 형태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반지름이 똑같은 원을 좀 긋게 되게 되면요. 이 둘의 중점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1,1이 되겠군요. 1,1 중간에 이제 1,1이라는 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왜냐면 이렇게 크로스할 때 이제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것 좀 이용하게 되면요. y는 기울기를 모르니까 x-1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제 1,1 중점 여기 지나는 그런 직선 방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접하는 거니까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mx-y 더하기 1-m은 이꼴 제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6, 4 이런 거 좀 이용하면 되죠. 루트 m제곱 더하기 1 처리되겠고 6에다가 5m 그 다음에는 플러스 5 이렇게 절대값 처리되는데 반지름 길이가 루트 5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루트 5가 약분되는 거니까 5에다가 m 플러스 1에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m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5m제곱에 4m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m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2m제곱 플러스 5m 플러스 2는 이꼴체로 처리된 거니까 1, 2, 2, 1에서 크로스 된 거니까 m 값이 마이너스 2 되는 부분들이 절대값이죠. 가장 큰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그런 얘기니까 주어진 식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하하, 근데 정리를 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 이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이꼴처로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자,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1번이 답인가요? 1번 답을 체킹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두 직선은 이제 공통 접선께 구해가야 되는 건데 반지름이 똑같은 이런 형태에서 이제 공통 접선을 구해갈 때는 이제 두 중심의 이제 중점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 요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요런 특징을 좀 이용한 맨 처음에 식을 아주 현명하게 좀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mx 플러스 n 해가지고 접하고 또 접합니다 해서 이제 두식 해서 열방식 풀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수식이 좀 아무래도 문자가 많으니까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같을 때 두 원의 중심 이렇게 연결한 부분들을 당연히 좀 중간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한다는 사실 되었죠? 효율적인 풀이법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양의 실수 ABC에 대해서 세 조건 P, Q, 그 다음에 R이 주어져 있습니다. 진리집합을 뭐라지 PQR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 인대로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이 되는데요. 뭐 두분의 합 이런 형태가 뭐 A분의 B, 두분의 곱 A분의 C 이런 게 양수가 되는 거니까 만나는 근을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해준다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양수근을 이렇게 좀 갖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범위 자체가 이렇게 알파 베타 사이의 범위가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X 값은 이제 범위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Q가 아주 좀 재미있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전체의 식에다가 X제곱을 곱하게 해도 되겠죠? 제곱 곱하기 해주면 뭐, 항상 양을 곱해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CX제곱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래서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것도 뭐 최고차의 양에서 근되는데요. 이거 지금 주어진 식 부분하고 개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개수가 이제 거꾸로 쪄서 있죠? CBA 이런 식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진 식의 근이 좀 만나는데요. 당연히 이제 0보다 큰 게 만나는데 그건 이제 역수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뭐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범위 자체는 그러면 x는 뭐 베타분의 1, 알파분의 1 이렇게 해서 뭐 각각 근들이 이렇게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 분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r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이구 제곱이 0보다 작다요? 작을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다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뭐 x는 이렇게 이제 근이 하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뭐 r의 진리집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진리집합 형태는 이제 PQR을 좀 정확하게 구해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옳은 것을 골라달라. P가 Q에 썩 들어간다 이런 얘기. R이 Q에 들어간다. 그러면 R은 또 P에 들어가느냐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곳에 쏙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쪽에서 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범위 표시해 줄 때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1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구멍이 붕붕 뚫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역수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 값이 1보다 작은 거니까 알파분의 1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1보다 다시 커지는 값이 되죠. 베타 값은 또 1보다 좀 작아지는 부분이니까 중간에 또 1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되죠? 그럼 이제 기억은 어떻다? 맞는 이론입니다. 라고 불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이쿠, 이거 무지무지 재밌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P하고 Q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는, 어이쿠, 이런 부분들이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알파, 베타가 전부 다 1보다 크면 되죠. 1보다 큰 알파, 베타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범위 처리하게 되면 역수하게 되면 이제 베타분의 1, 알파분의 1 이렇게 되면서 물론 이제 0보다는 큰 칸이지만 이렇게 중간에 이제 1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때만이 이제 교집합이 안 생기는 거고 당연히 다른 경우에는 이제 기억을 좀 생각해 보면 당연히 1이라는 부분이 공통으로 생겨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둘 다 이제 근이 1보다 클 때, 둘 다 1보다 작을 때 생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뭐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그럼 이제 역시 R이라는 부분들도 1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일이 되겠고요.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니은 부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1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공통으로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교집합 부분에 1이라는 것을 있겠다. 이것도 맞는 이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주 우리가 좀 주어진 식에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때부터 등장하는 그런 이론인데 이렇게 이제 근을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개수가 좀 거꾸로 되게 되면 이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이렇게 되거는 더군다나 좀 0보다 큰 부분에서 처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일단 이제 우리가 역수되기 때문에 중간에 뭐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아주 이제 미묘한 관계를 부등식을 이용해서 좀 증명해가는. 더군다나 뭐 부등식 범위 구해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명제에서 뭐 참거지 이렇게 논하는 부분에서 나왔으니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은 좀 정확히 잘 이해되셨습니까? 방정식 때부터 만들어진 부분들, 특히 이제 q 부분들을 x 제곱을 좀 곱하기 해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가지고 주어진 이론이랑 잘 접목해서 실수 없이 좀 그리고 꼼꼼하게 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복습은 좀 필수인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x축과의 교점을 a, b라고 했는데 아유 그렇군요. 중심의 y좌표가 a 이렇게 돼 있는데 a 값이 0보다 크니까요. 반지름이 2a 돼 있으니까 x축은 두 점을 만나겠죠. 넓이 자체가 두 점과 그 다음에 삼각형 ABC가 넓이가 되도록 원 위에 있는 점 C 이렇게 했는데 교점이 세 개라고요? 똑같아지는 부분들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중심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반지름이 2a인데 a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뭐 아이고 이게 좀 높낮이가 좀 그럼 위로 좀 더 올릴까요? 자 반지름이 2a 이렇게 돼 있고 a 되게 있고 그죠? 뭐 이름 a만큼 간이라는 내용들. 그러면 이제 이게 피타고라스 해주게 되면 루트 3a가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만나는 점 AB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넓이가 3개라는 얘기 저는 이제 그림 그리면서 이해했습니다. 높이가 좀 똑같아져야 되는 거니까요. 똑같아지는 높이가 좀 3개가 되려면 요 점을 좀 지나는 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는 점 이렇게 2개 됐습니까? C1, C2, C3 이렇게 3개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A, B를 기준으로 이제 높이가 똑같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세 개라는 요 사실을 얼마나 좀 정확히 잘 알았냐, 뭐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세 개 좀, 아이고, 좀 넓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또 구해가면 되겠죠? 넓이를 좀 이렇게 좀 구해가게 되게 되면,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루트 3, 그러니까 2 루트 3a에다가 높이도 때문에 이렇게 처리 되겠죠? 이 부분들이 4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소거되고 루트 3 소거되는 거니까 a제곱이 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이 2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죠? 아까 양수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a 값이 2라는 사실까지 구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a 값을 충분히 구해냈는데 이때 이제 C1, 2, 3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좌표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인데 아이코 뭐 이거 뭐 중심 지나는 부분들이니까요. 반지름이 2a 돼 있으니까 여기가 2a, 2a 이렇게 처리되는 거 4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또 가운데 정보가 직각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루트 8a 이렇게 되겠죠. 루트 8a 됐습니까? 이때 이제 둘레의 길이 이렇게 처리해지면 4a에다가 여기는 4루트 2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거 뭐 4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a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a 값이 뭐 2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8에다가 루트 2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8 플러스 8 루트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문제는 역시 여기 넓이가 좀 세게 돼서 되는 요 내용이 좀 키포인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A, B가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높이 부분이 똑같아지는 부분이 3개 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요 점이 꼭 포함되어야 되겠죠. 다른 곳은 평행선을 갖게 되게 되면 뭐 2개 이런 식으로 생겨가는 거니까 3개라는 표현들 좀 신경 써가지고 풀이를 좀 잘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이해되죠? 조금 개념적으로 문제의 뜻을 좀 이해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요.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실수 A, B에 대해서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에겐 무슨 조건입니까? 물어봤습니다. 1차식에 대해서 fx제곱은 x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fx제곱은 식을 쓰면 되죠. ax제곱 플러스 b 이런 부분들을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 이런 이론이 되는 건가요? 그럼 뭐 나머지 정리 원리니까 0되는 숫자를 좀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 테이블에서 정리하지만 저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a제곱에 소거돼서 a의 b제곱 더하기 b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그럼 뭐 b 공통에다가 a를 끄집어내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b에다가 a 이렇게 처리돼서 는0 이렇게 해서 걸개식을 좀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a, b, 곱이 0이 아니라는 얘기 각각 0이 아니니까 결국 a 더하기 b가 0입니다 라고 결과를 내겠죠. 근데 이제 q가 또 a 더하기 b가 0 이렇게 됐으니까 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쿠야, 뭐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나머지 정리 원리가 문제가 좀 갑자기 또 등장해가지고 우리 좀 살짝 좀 당황시키는데 역시 또 나머지 정리 원리는 뭐 기본을 좀 지켜가면 되죠. fx 제곱을 fx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 멀리 0되게 하는 적당한 숫자 좀 집어넣자. 이런 기본 원리만 좀 기억하게 가면 또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지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실수 A에 대해서 세 번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심이 0,0, 반지름 A, 중심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0, 그 다음에 반지름 4. 그 다음에는 또 뭔가요? 중심이 재밌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들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겠고 접선을 그었는데 하나가 평행하다. 이건 매우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접점 Q라고 하겠고 넓이 최대값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좀 원을 좀 근지막하게 좀 하나 그려야 될 것 같죠. 중심을 이렇게 좀 잡혀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A짜리 큰 부분이 되겠고요. 3분의 4x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대 4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렇게 좌표를 잡아서 직선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좌표를 좀 잡아가면 되겠죠. 이 점을 좀 P라고 했는데 P에서 접선 껐는데요. 평행하다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행한 선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근데요. 그때 좀 만나는 원이 C2하고 만나는 거였죠. C2하고 만나는 건데 C2에 이제 반지름이 4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아주 재미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반지름이 4짜리니까 이렇게 좀 그어져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 여기 좌표 자체가 그러면 y값이 4가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3,4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a값은 이제 5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좌표 4니까 마이너스 9,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되죠? 한번 이제 접선을 좀 이렇게 그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은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다시 정확히 잘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좀 그어져 있고 또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됐죠? 이렇게 만나는 점은 여기 이제 Q라고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Q하고 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좀 중심 좌표가 또 마이너스 4하면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A 플러스 4하게 되게 되면 9가 되는 거니까 여기 양쪽이 큰 원을 그려야 되는 거군요. 큰 원을 또 이렇게 좀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넓이가 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수직되는 이런 부분들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은 여기 이제 자동으로 구해다가 요 길이만 좀 맞아서 구하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직선의 방식도 구해서 아직도 좀 해야 될 절차가 좀 많군요. 자, 그러면 일단은 P점을 지나는 직선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죠. Y는 M에다가 X-3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이제 mx-y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면 이꼴 제로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이 4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Q가 이제 접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가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9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9m 12m에다가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제 부호를 바꿔서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이 4가 되게 되면 이제 약분이 또 되는데요. 그러면 3m 마이너스 1에 제곱은 이꼴 제곱했으니까 m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8m 제곱 마이너스 6m에다가 플러스 1은 좀 소거가 되겠고요. 그러면 m 값은 0이거나 0은 이미 구해져 있으니까 4분의 3에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식이 드디어 나온 거죠. 그러면 4분의 그럼 또 이거 정리를 또 이쁘게 해야 되잖아요. x-3 더하기 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4분의 3 처리됐으니까 3x-4y 마이너스 9 플러스 16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7은 이꼴 제로 이런 식이 좀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은 또 다시 여기 중심 마이너스 4,0에서부터 거리를 또 구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4,0에서부터 거리를 좀 구해서 나중에 삼각형 넓이의 높이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5분의 그러면 12에다가 마이너스 12 플러스 7 이렇게 되니까 절대값 처리되니까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길이가 1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의 높이는 그러면 11점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PQ기를 안 구했는데요. 그러면은 이건 뭐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되겠죠. 중심 좌표 3,4하고 마이너스 9,0하고 구하게 되면은 거리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2제곱에다가 4제곱 처리된 거니까 4 공통에다가 루트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반지름은 또 얼마인가요? 반지름이 아까 4가 돼 있었죠.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하게 되면은 4에다가 3이니까 1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해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삼각형 PQR 이렇게 처리해주면 2분의 1에다가 이게 좀 피타고라스 해주면 4 공통에다가 10-1 이렇게 처리하고 루트 씌워야 되는 거니까 12가 되겠죠. 12 그다음 높이 1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 그러면 이제 넓이는 이제 60입니다라고 해서 넓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도형적인 이해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하고 뭐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뭐 그런 스타일인 거죠. 자, 주어진 부분들 원들이 3개 주어져 있는데 지나가서 보니까 아주 재미난 원이군요.
중심 좌표가 A 돼 있는데 나중에 접선 그어서 만난다. 아유, 이 부분들이 매우 여기 지금 접선 그어서 C2와 만난 점인데 평행하다. 중요하겠죠. 이때 이제 반지름이 4인 부분들이랑 이제 접목돼서 이 높이가 좀 4인 부분들, 절편 4인 부분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3분의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좌표 얻어지고, 그럼 이제 반지름 얻어지고 되죠. 그러면 이제 중심 좌표 0,0의 반지름 5, 중심 좌표 마이너스 9,0의 반지름 4, 중심 좌표 마이너스 4,0의 반지름 9 이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접선 그어서 나중에 이제 이 두 점하고 또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요. 접한다 부분 처리해 갈 때 길게 M 처리 놓고,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이제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렇게 좀 이용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M 값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접선 방정식.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또 넓이 구해 가려면, 역시 또 방금 전에 또 높이에 사용될 부분들, 마이너스 4,0에서부터 이렇게 좀 또 구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지름 1에다가 나중에 이제 10으로 계산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또 BQ 길이 자체도 또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관해돼 있으니까 구해가는 절차들 좀 신경 써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모로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좀 긴 호흡이 필요한 그런 문제니까요. 연습장 펴놓고 연습을 또 하고 연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수지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 좀 까탈스러운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풀이했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중반 이후부터는 제법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관이었습니다.